안녕하세요. 맥케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자, 셀트리온. 서울 Y에서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그 기사가 좀 나왔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글로벌 유통망을 만든다. 이런 타이틀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셀트리온 주가는 15만원 부근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고 돌파도 되지만 애매모호한 어떤 구간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먼저 오전장에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 관련되는 부분에서 뭐 거의 지금 동결 이야기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 다우지수가 0.96, 예, 뭐 1% 가까이 좀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81%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달러율 자체는 이제 4원 30전 정도가 올라왔죠. 근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는 어제 한 1조 가량 넘게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지금 오전장에 5,700억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 외국기관들이 양매수를 했던 부분에서 코스닥 쪽에서는 다시 매도세 흐름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을 개인들이 받아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기관들이 매수로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어떤 거래소 종목은 당연히 뭐 삼성전자겠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개인들은 좀 매도를 해주는 모습으로 수급들이 조금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제 좀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좀 급등하면서 20포인트가 올라와서 2593선까지 올라왔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주들의 흐름으로 코스피하고는 다르게 좀 다이버전스가 되면서 오히려 좀 약보합세 흐름으로 898선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한 3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많고요.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는 좀 2차전지 영향을 받아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 종목으로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종목 수가 좀 많은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흐름, 어제도 좀 이제 최근에 그 3분기 실적 관련되는 기대가 올라왔던 LG전자가 오늘도 아침에 2%, 근데 어제 좀 흐름이 괜찮았던 소부장 종목들은 오늘 또 다시 또 별로 좀 분위기 좀 안 좋은 어떤 흐름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요. 자, 2차전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에코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은 뭐 약보합세 흐름인데, 예, 포스코 관련되는 종목들이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기타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이끌고 있고요. 자, 로봇주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 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오전장에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 셀트리온이 계속 이제 15만원권 밑에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돌파도 안 되고 있고, 애매모호한 어떤 가격권 한 2, 3% 빠져 있는 구간에서 계속 이제 지리한 어떤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돌파가 나왔던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장중에 좀 올라왔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가 있는 흐름으로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쪽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뭐 의료에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주춤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비만 당뇨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 쪽은 뭐 큰 흐름이 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엔터 쪽에서 보면 YG 엔터가 오늘 8%로 좀 크게 빠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어제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좀 아침 좀 조용하고요. 그 조선주 관련되는 유가가 올라가면 이제 조선주도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조선주도 이제 뭐 좀 강보합세 흐름으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테마주 쪽에서는 이제 어제 그 초전도체 관련되는 부분들 뭐 서남이 상한가도 가고 있는데 여기보다는 오늘은 아침에 또 이제 양자 그 컴퓨터 관련되는, 예, 요쪽에 이제 테마 쪽이 조금 이제 강세를 좀 이제 또 나타냈고요. 예, 중국 소비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뭐 코스메카가 5%로 화장품 쪽에서는 선두를 하고 있고요. 변압기 쪽에서 이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재룡전기,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쪽이 이제 강한 흐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되는 종목들도 좀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닥 쪽에 해당되는 5G 관련되는 부분. 제가 여기서 바닥이라고 하는 말은 월봉에서 한 8, 90% 빠지면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이제 버티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5G 같은 경우는 2028년도에 이제
그 6G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조만간 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제 한번 열풍일 건데, 이게 항상 뭐 사이클이죠. 8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쭉 떨어져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90% 수준까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바닥에서 거래량이 좀 들어오는 어떤 흐름인데요. 이제 뭐 사이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사이클이 계속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통신 장비주들이 이제 이런 사이클을 지나면서 이제 그 불황기에 버티지 못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사라지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음 사이클에 또 수혜를 보는 어떤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기타 뭐 금융주들 이 뭐 배당주의 어떤 계절로 조금씩 가치주 형태로 뭐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뭐 보여지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분봉상으로도 보면 아침에 갭업을 시켰다가 147,700원대에서 원봉 맞아서 지금 145,000원 윗단에서, 그러니까 146,700원이니까 큰 흐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이런 모습이고, 셀트리온 제약도. 그래서 좀 지리한 흐름들을 뭐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옆으로 지금 이제 거의 한 달째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플랫형 조정으로 지금 무려 한 4주 가까이, 한 달 가까이 지금 옆으로 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플랫형 조정으로 지금 한 달 옆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3, 4병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뭐 언제쯤 주가에 뭐 반영될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좀처럼 이제 이 부분들이 주가로는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오늘 뭐 아침에 났던 기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어제부터 지금 이제 서울와이어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의 뭐 대해부 해가지고 각사마다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헬스케어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셀트리온이 개발하고 생산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생산한 이 바이오 의약품의 원액이죠. 예, DS를 받아가지고 DPL 하려면 이게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공장이 없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도 보면 이제 뭐 터키나 헝가리 가면 이제 외주를 줘가지고 이제 병립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입을 이제 DP 공정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송도 그 기존 공장 옆에다가 이제 DP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향후에 이제 뭐 합병 이후에 1200억대 투자를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 방어에 외주를 주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체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유통만 하는 거죠. 이 설비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통 비용에 이제 그간에 또 유통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유통 방식이 그 초기에는 사실 이제 셀트리온이 뭐 브랜드 인지도라는 이런 것들이 뭐 있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어떤 이제 빅파마라든 이런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 현지 법인을 직접적으로 현지 법인도 뭐 있어요. 그래서 직판 형태도 있습니다만, 해당 국가에서 이제 파트너사와 이제 판매 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 변동 대가를 해가지고 수수료율이 굉장히 높죠. 뭐 하나 팔면은 뭐 한 40% 전환 정도의 수수료를 주니까, 그래도 이제 뭐 많이 팔아서 수익은 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 강도가 이제 심해지면서 이런 어떤 직판 체계를 이제 갖추고자 2017년 이후부터 준비를 그동안 이제 쭉 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2020년도부터 이제 해외 파트너사를 끼지 않고 직접 이제 판매하는 직판 체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과거에 이제 그 뭐 호스피라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테바라든지 뭐 유럽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유통망들을 이제 끼고 있는 그 현지 파트너사를 해서 이제 이렇게 했던 부분을 유럽에서도 이제 그간에 그 판매 경력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제품 판매를 직접 판매로 이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유통 방식 자체를요. 처음부터 이게 못했던 부분을 이제 이 경험치가 쌓여서 직접 판매로 전환을 하게 되면, 직접 판매하면 인원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그대로 대체되느냐, 아니면 이제 좀 더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인원을 늘려서 이 부분들이 좀 비용이 증가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판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판으로 나가는 뭐 베거젤마라든지 기타 이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직판 체계로 올해 내년 그 성과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에 합병 이후에도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구축했던 이 직판 체계 같은 부분들이 잘 되게 있으면 향후에는 셀트리온 제품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파트너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수료를 줬듯이 셀트리온도 이제 그런 어떤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로 바뀌게 되면 일종의 이게 이제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주가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2008년도부터 이제 셀트리온이 개발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해외 독점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이제 램시마가 나오면서 2017년도에 오리지널을 넘겨서 지금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판매 노하우를 활용해 가지고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직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이 결과치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유통 관련되는 중심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에 보냈던 이제 그 제품의 그 매입하는 어떤 부분에다가 마진을 얹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원가율 자체가 좀 높겠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개발 생산한 회사니까 여기는 한 20%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기보다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자, 이게 합병이 되게 되면 원가율 자체가 이제 셀트리온의 생산 원가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효과들이 이제 여러 국가의 가격 차별화 전략으로 효율적으로 이제 대응하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향후에 좀 긍정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아무튼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제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주가는 이제 지지도 중요합니다만 결국은 올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15만 원대의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일단 넘어가는 지점,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침에는 수급상에서 프로그램은 3일차는 오늘은 좀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고 외국계도 좀 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은 조금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막 늘고 있지도 않으면서 큰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옷장에는 이 부분들이 윗꼬리가 나오면서 변화되는 모습의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